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합격의 길잡이 인계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혼자 공부하기 막막하셨죠? 실제 시험에 나왔던 핵심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이해드려 여러분의 합격을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볼까요? 화이팅!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으로 결정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은 1. 조심성의 증가 2. 의존성의 증가 3. 내향성의 증가 4. 우울 경향 5. 공격성의 증가 정답은 1. 조심성의 증가 노년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답 중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집니다. 신중한 태도, 확실한 것이 아니면 의견을 내놓거나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반응 속도 저하, 결과적으로 결정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매우 신중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적응 과정 중 슬픔이 조금 지나고 자신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단계는 1. 상실감 2. 비탄 3. 소외감 4. 정체감 5. 자아 존중감 정답은 4. 정체감 정체감은 배우자라는 역할이 사라진 뒤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고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 파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2단계 비탄과 3단계 정체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니 이 점을 유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1.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2.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3. 노인보호 전문기관 4. 치매안심센터 5. 경로당 정답은 3.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험 문제에서 학대 예방, 권리 보호, 신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운영하고 보험료 관리와 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은 1. 보건복지부 2. 시군구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보험회사 5. 국민연금공단 정답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단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중 보험자로서 실질적인 돈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음 중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장기 입소 생활 제공 2. 병원 내 상주 의료 서비스 3.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제공 4. 노인 보호 사건 조사 5. 여가 프로그램 운영 정답은 3.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제공 재가라는 말 자체가 집에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어르신이 사시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시설급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가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2. 개인 생활 중심의 돌봄이 가능하다. 3. 의료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4.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항상 적다. 5. 가족 돌봄이 주가 된다. 정답은 3. 의료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 요양시설 시설급여는 신체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간호, 재활 등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전문 인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배고픔, 갈증, 수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욕구 단계는 1. 안전의 욕구 2. 존경의 욕구 3. 생리적 욕구 4. 소속의 욕구 5. 자아 실현의 욕구 정답은 3. 생리적 욕구 이 문제는 심리학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론인데요.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자고, 입고, 배설하는 등 생존의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질문에 배고픔, 갈증, 수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 강제로 목욕을 실시한다. 2. 행동을 제지하며 꾸짖는다. 3. 방법과 시간을 조절하여 다시 시도한다. 4. 가족에게만 책임을 넘긴다. 5. 위협적인 언행으로 통제한다. 정답은 3. 방법과 시간을 조절하여 다시 시도한다. 어르신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1번, 2번, 5번은 강제, 제지, 위협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4번은 책임의 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로서 상황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며 무조건 가족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올바른 직업윤리가 아닙니다. 노인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나 보호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경우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성적 학대 5. 방임 정답은 5. 방임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에서 방임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방임은 보호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돌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 유기는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시설에 맡긴 뒤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노인학대를 인지했을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가족과 먼저 합의한다. 2. 개인 판단으로 넘어간다. 3. 관련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4.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한다. 5. 업무를 즉시 중단한다. 정답은
3. 관련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물리적 성희롱. 5. 간접적 성희롱. 정답은 3. 언어적 성희롱. 만약 업무 중에 어르신이나 가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말씀은 불편하니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둡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설명은 1. 위산 분비가 증가한다. 2.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3. 위산 분비 감소로 소화력이 저하될 수 있다. 4. 지방 흡수 능력이 증가한다. 5.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 정답은 3. 위산 분비 감소로 소화력이 저하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약해지는데 소화기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의 만성호흡기 질환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2.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식사한다. 3. 규칙적인 심호흡과 기침으로 분비물 배출을 돕는다. 4. 찬 음식 섭취를 권장한다. 5. 흡연량을 줄이면 괜찮다. 정답은 3. 규칙적인 심호흡과 기침으로 분비물 배출을 돕는다. 규칙적인 심호흡과 가벼운 기침은 기관지 내에 쌓인 가래를 배출시켜 폐렴과 같은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천식을 가진 노인을 돌볼 때 환경 관리로 옳은 것은 1. 침구류는 먼지가 쌓이도록 둔다. 2.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노출시킨다. 3. 실내를 청결히 하고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줄인다. 4. 증상이 있을 때만 관리한다. 5. 약물은 보호자가 임의로 조절한다. 정답은 3. 실내를 청결히 하고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줄인다. 천식은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 2. 결핵은 검사 없이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하다. 4. 마스크는 여러 번 재사용한다. 5. 손 씻기만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정답은 3.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하다. 어르신이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체중 감소, 오후에 미열 등을 보인다면 결핵을 의심하고 즉시 검진을 받으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창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충분한 단백질 섭취 2. 규칙적인 체위 변경 3. 피하 지방 감소 4. 피부 청결 유지 5. 시트 주름 제거 정답은 3. 피하 지방 감소 피부 밑의 지방층은 뼈와 외부 압력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노화나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줄어들면 뼈가 피부를 더 강하게 압박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차단되고 욕창이 쉽게 생깁니다. 빈혈이 있는 노인이 철분제를 복용할 때 함께 섭취하면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B 3. 비타민 C 4. 비타민 D 5. 비타민 E 정답은 3. 비타민 C 철분은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나 과일,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어르신들이 철분제를 드시면 대변 색깔이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수되지 않은 철분이 배출되는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어르신이나 가족이 놀라지 않도록 미리 설명해드리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질환은 1. 퇴행성 관절염 2. 골다공증 3. 요통 4. 근육통 5. 신경통 정답은 2.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고 구멍이 숭숭 뚫려 뼈가 매우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벼운 엉덩방아나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되는데 특히 고관절 골절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상포진의 치료와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물 섭취를 제한한다. 2. 발진 나타난 후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3. 활동을 정지한다. 4. 변비를 방치한다. 5. 체중 관리는 필요 없다. 정답은 2. 발진 나타난 후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발진이 시작되고 72시간 이내에 약을 복용해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미리 접종을 하면 설령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훨씬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의 생활 관리로 옳은 것은 1.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 2. 고개를 오래 숙인다. 3.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4. 술과 담배는 상관없다. 5. 스트레스는 무관하다. 정답은 3.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여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눈의 압력을 높이지 않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운동요법으로 올바른 것은 1. 공복에 운동한다. 2. 혈당이 매우 높아도 바로 운동한다. 3.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한다. 4. 운동 중 간식은 필요 없다. 5. 무리하게 운동한다. 정답은 3.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한다. 당뇨병 대상자는 혈당 수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어르신의 발 관리는 요양보호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발톱을 깎아드릴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일자로 깎아드려야 한다는 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집 안에서 장소를 헷갈리는 노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는 1. 기억력 저하 2. 판단력 저하 3. 진압력 저하 4. 언어 장애 5. 집중력 저하 정답은 3. 진압력 저하. 진압력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졸중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2. 체중 증가 3.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짐 4. 불면증 5. 식욕 증가 정답은 3.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짐.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는 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노인의 수면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깊은 잠을 오래 잔다. 2. 잠들면 깨지 않는다. 3. 자주 깨고 잠이 얕다. 4. 낮에 전혀 졸리지 않는다. 5.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정답은 3. 자주 깨고 잠이 얕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자는 동안 소음이나 신체적 불편감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르신의 숙면을 돕기 위해서는 낮 동안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게 하고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며 침실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맞는 설명은 1. 60세 이상 연 2회 접종 2. 독감 예방으로 예방된다. 3. 폐렴 구균 예방 주사를 맞는다. 4. 65세 이후 1회 접종 5. A형 간염 예방접종과 같이 예방된다. 정답은 4. 65세 이후 1회 접종. 시험에서 주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독감 매년 1회, 파상풍 10년마다 1회, 대상포진, 폐렴구균 65세 이후 1회. 26.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 지원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1.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 2. 요양보호사의 방식이 우선이다. 3. 대상자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한다. 4. 설명 없이 진행한다. 5. 보호자 요구만 따른다. 정답은 3. 대상자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한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유지하시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26. 노인 침구 선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무겁고 두꺼운 이불 2. 장식이 많은 침구 3. 가볍고 따뜻한 침구 4. 구김이 많은 시트 5. 딱딱한 베개 정답은 3. 가볍고 따뜻한 침구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침구 하나를 선택할 때도 무게나 소재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6.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소리로 말한다. 2. 뒤에서 말을 건다. 3.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한다. 4. 말을 줄인다. 5.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정답은 3.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한다. 난청이 있는 분들은 소리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개발에 해당하는 여가 활동은 1. 가족과 대화 2. 가벼운 산책 3. 악기 연주 4. TV 시청 5. 낮잠 정답은 3. 악기 연주 자기계발 활동은 악기 연주, 서예, 독서, 백일장, 신앙송,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요양보호 기록 작성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기억나는 대로 적는다. 2. 결과만 기록한다. 3.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4. 개인 의견을 포함한다. 5. 기록자를 쓰지 않는다. 정답은 3.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기록은 다른 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공유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은 배제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어야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중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은 1. 대상자가 미열을 호소할 때 2. 간식을 바꾸고 싶어 할 때 3. 이웃이 방문했을 때 4. 전화가 왔을 때 5. 날씨가 변했을 때 정답은 1. 대상자가 미열을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관리 책임자,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심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자주 환경을 바꾼다. 2.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3. 실수를 지적한다. 4. 습관을 없앤다. 5. 냉정하게 대한다. 정답은 2.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치매 어르신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따라서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 드리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 관리로 옳은 것은 1. 딱딱한 칫솔을 사용한다. 2. 의치를 계속 착용한다. 3. 입안에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확인한다. 4. 잇몸 상태는 확인하지 않는다. 5. 하루 한 번만 닦는다. 정답은 3. 입안에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확인한다. 치매 어르신은 음식을 삼키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입안에 음식을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식사 후에 입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징후는 1. 손발이 따뜻해진다. 2. 피부색이 붉어진다. 3. 호흡이 불규칙해진다. 4. 식욕이 증가한다. 5. 위식이 또렷해진다. 정답은 3. 호흡이 불규칙해진다. 호흡이 점차 느려지거나 깊은 호흡과 무호흡이 교차하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임종 후 가족을 돕는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태도는 1. 조언을 많이 한다. 2. 슬픔을 빨리 극복하라고 말한다. 3. 상황을 주도한다. 4. 유품을 대신 정리한다. 5. 가족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준다. 정답은 5. 가족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준다. 임종 직후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화려한 말이나 조언보다는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의 종교 사상은 존중하며 개인적인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2. 방문 일정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3. 대상자의 사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자신의 기준으로 바꾸도록 지도한다. 4. 친밀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업무 편의를 위해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대한다. 정답은 1. 대상자의 종교 사상은 존중하며 개인적인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어르신에게 주입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이 가진 고유한 생활 방식과 신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중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손이나 손가락의 저림이 심해지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회전근개염 2. 수근관 증후군 3. 경추 추간판 탈출증 4. 테니스 엘보 5. 요통 정답은 2. 수근관 증후군 흔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손목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반동을 주어 빠르게 시행한다. 2. 스트레칭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강하게 늘린다. 4. 한 번만 실시해도 충분하다. 5. 호흡을 멈추고 집중한다. 정답은 2. 스트레칭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한다. 근육과 인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늘려주기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유지와 호흡이 중요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감염성 질환은 무엇인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접촉을 통해 옮기며 가려움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1. 인플루엔자 2. 옴 3. 노로바이러스 4. 수두 5. 결핵 정답은 2. 옴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감염관리 파트의 단골 문제입니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1. 대상자의 행동이 느리더라도 스스로 할 시간을 준다. 2. 대상자가 거절하면 이유를 묻기 전에 바로 실시한다. 3. 일상생활은 보호자의 생활 패턴에 맞춘다. 4. 돌봄은 요양보호사의 편의가 우선된다. 5. 대상자의 요구보다 기관 규정이 항상 우선한다. 정답은 1. 대상자의 행동이 느리더라도 스스로 할 시간을 준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가진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41. 일본 사람이 카레를 먹고 맛있을 때 하는 표현은 정답은 와카레 맛있다. 일본 사람이 레몬을 먹으며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답글로 알려주세요. 힘드시죠? 잠깐 어깨도 돌리고 손을 깍지 껴서 앞으로 쭉 펴시고 스트레칭 하세요. 화이팅!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옳은 방법은 1. 마비된 쪽으로 기울여 눕힌 후 식사하게 한다. 2. 음식은 크게 떠서 한 번에 넣어준다. 3.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숟가락을 준다. 4. 식사 속도를 요양보호사가 조절한다. 5. 식사 중 말을 많이 시켜 삼킴을 촉진한다. 정답은 3.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숟가락을 준다. 편마비 어르신은 입안에 음식을 머금고 있거나 삼키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경관영양 제공 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은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2. 영양액 주입 전 대상자의 체위를 낮춘다. 3. 영양주머니는 비워질 때까지 열어둔다. 4. 주입 후 대상자의 구토,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5. 영양액은 빠르게 주입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 주입 후 대상자의 구토,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경관영양을 하시는 어르신은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넘어갈 위험 크기 때문에 주입 중이나 주입 후에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약을 도와드릴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약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주면 더 잘 듣는다. 2. 식사를 안 하셨더라도 약은 무조건 드려야 한다. 3. 약을 드신 뒤에 몸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본다. 4. 유효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약을 제공한다. 5. 보호자가 가져온 약은 그냥 같이 드린다. 정답은 3. 약을 드신 뒤에 몸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본다. 약을 드신 후 구토, 설사, 어지러움, 발진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즉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눈에 연고를 바르는 올바른 방법은 1. 아래 눈꺼풀을 당겨 결막낭에 얇게 짠다. 2. 눈동자 위에 직접 짠 후 깜빡이게 한다. 3. 윗눈꺼풀 안쪽에 바르고 바로 닦아낸다. 4.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눈 전체에 바른다. 5.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위쪽 결막에 두껍게 바른다. 정답은 1.
아래 눈꺼풀을 당겨 결막낭에 얇게 짠다.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살짝 당겨서 생기는 붉은 살 부분, 즉 결막낭 위에 연고를 짜 넣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적합한 배설 도움 기구는 1. 휠체어 2. 이동식 변기 3. 휴대용 옷걸이 4. 고정식 변기 5. 손잡이 보조기만 사용. 정답은 2. 이동식 변기. 침대에서 내려오기는 가능하지만 화장실까지 걷기에는 낙상 위험이 있거나 기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도구입니다. 침상에서 배설을 도우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절차를 설명한다. 2. 방수포를 깐다. 3. 손 소독을 한다. 4. 변기통을 따뜻하게 데운다. 5. 대상자의 의복을 미리 벗긴다. 정답은 1. 절차를 설명한다. 어르신이 침상에서 배설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수치스럽고 불안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도움을 드릴지 미리 설명하여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모든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이동 변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바퀴가 너무 작아 흔들림이 있는 것. 2. 팔걸이 지지가 되는 것. 3. 변기통이 붙어 있어 분리되지 않는 것. 4.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 5. 좌면이 너무 깊어 앉기 어려운 것. 정답은 2. 팔걸이 지지가 되는 것. 어르신이 앉고 일어날 때 혹은 앉아 계실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것을 선택해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실금 후 바로 기저귀로 전환하면 안 되는 이유는 1. 기저귀가 더 편해서 활동량이 줄기 때문이다. 2. 배뇨 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세탁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4. 기저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5. 보호자가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답은 2. 배뇨 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저귀를 너무 일찍 사용하게 되면 어르신이 스스로 배설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어 인지적, 신체적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침상에서 배설을 도울 때 안전한 방법은 1. 대상자의 체위를 약간 높인다. 2. 뜨거운 물로 회음부를 닦는다. 3.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한다. 4. 주변 정리는 대상자에게 맡긴다. 5. 주간에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1. 대상자의 체위를 약간 높인다. 침상에서 배설을 도와야 하는 어르신들은 복부에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머리 쪽 침대를 올려주면 배에 힘을 주기가 훨씬 수월해져서 시원하게 배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강청결 도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리고 실시한다. 2. 찬물을 사용해야 감각이 살아난다. 3. 입술은 닦지 않는다. 4. 마비된 쪽으로만 물을 넣는다. 5. 대상자가 기침하면 바로 중단한다. 정답은 1. 침상머리를 올리고 실시한다. 이번 문제는 식사 전후나 구강관리의 기본인 입안응고기 돕기 방법입니다.
어르신이 사례에 들리거나 흡인성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담가 살균한다. 2. 세정 후 치약으로 구석구석 문질러 닦는다. 3. 찬물이 담긴 전용 용기에 보관한다. 4. 위치는 밤에 반드시 끼고 잔다. 5. 위치를 굳은 솔로 강하게 문질러 세척한다. 정답은 3. 찬물이 담긴 전용 용기에 보관한다. 위치를 보관할 때는 모양이 뒤틀리지 않도록 찬물이 담긴 전용 용기에 완전히 담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욕을 도울 때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미끄럼 사고 예방을 우선 고려한다. 2. 욕조에 들어간 후 수온을 맞춘다. 3. 대상자가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전신 목욕을 한다. 4. 물의 온도는 45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5. 욕실 문은 잠궈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한다. 정답은 1. 미끄럼 사고 예방을 우선 고려한다.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비눗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용 두피 세정제로 머리를 감길 때 옳은 방법은 1. 세정제는 두피에 바로 바르고 물을 적신다. 2. 세정제를 손에서 충분히 거품낸 후 사용한다. 3. 바르고 20분간 방치한다. 4. 물 묻히지 않은 마른 모발에만 사용한다. 5. 감은 후 헹구지 않는다. 정답은 2. 세정제를 손에서 충분히 거품낸 후 사용한다. 전용 두피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머리카락의 때와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별도의 헹굼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른쪽 판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옷을 입히는 첫 순서는 1. 머리부터 놓는다. 2. 왼팔, 머리, 오른팔. 3. 오른팔, 머리, 왼팔. 4. 머리, 오른팔, 왼팔. 5. 왼팔만 먼저 넣는다. 정답은 3. 오른팔, 머리, 왼팔. 편마비 어르신의 옷을 갈아입힐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공식은 바로 입마법건입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허리를 직접 붙잡고 위로 끌어올린다. 2. 대상자의 팔을 잡아당겨 이동을 돕는다. 3. 침대 머리 쪽에서 시트를 이용해 몸을 부드럽게 끌어올린다. 4. 양쪽에서 겨드랑이만 잡고 들어올린다. 5. 대상자의 손으로 난간을 잡게 하여 스스로 올라가게 한다. 정답은 3. 침대 머리 쪽에서 시트를 이용해 몸을 부드럽게 끌어올린다. 어르신이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몸을 직접 잡기보다는 어르신 밑에 깔린 시트나 리넨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나누어 잡고 머리 쪽으로 부드럽게 동시에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둔다. 2. 마비된 팔은 허리 옆에 늘어뜨려 둔다.
3. 요양보호사는 안정된 지지 자세에서 대상자의 몸통을 감싸듯 지지한다. 4.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바로 일으킨다. 5. 대상자의 몸통을 반대쪽으로 기울여 앉힌다. 정답은 3. 요양보호사는 안정된 지지 자세에서 대상자의 몸통을 감싸듯 지지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밀착하여 넓은 지지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쪽 팔은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치고 다른 한쪽 팔은 대상자의 몸통을 감싸듯 지지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올바른 순서는 가. 휠체어 체어의 바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설 준비를 돕는다. 다. 요양보호사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대상자가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마.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오, 가, 다, 나, 라, 마. 바닥에서 휠체어로 모시는 것은 현장에서도 꽤 힘든 작업인데 이렇게 순서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에 탈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1. 앞바퀴부터 빠르게 밀어넣는다. 2. 뒤로 탄 상태에서 천천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다. 3.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잡는다. 4.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사람들보다 먼저 타게 한다. 5. 대상자에게 몸을 앞으로 숙이게 하고 이동한다. 정답은 2. 뒤로 탄 상태에서 천천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 요양보호사가 먼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후 휠체어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향을 바꾸는 번거로움 없이 내릴 때 바로 앞을 보고 나갈 수 있어 안전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적절한 방법은 1. 마비된 쪽이 침대를 향하도록 휠체어를 세운다. 2.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들고 이동한다.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다리를 받쳐준다. 4. 허리 아래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다. 5. 건강한 쪽을 침대 쪽으로 두고 이동한다. 정답은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다리를 받쳐준다. 편마비 어르신을 옮길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마비된 쪽 다리에 힘이 풀려 무너져 내리는 때입니다. 이때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무릎으로 어르신의 마비된 쪽 무릎을 앞쪽에서 지지해 주는 것은 낙상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동작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두는 위치로 알맞은 것은 1. 대상자의 건강한 방향 2. 대상자의 마비된 방향 3. 대상자 오른편 4. 대상자 왼편 5. 어느 위치든 무관하다. 정답은 1. 대상자의 건강한 방향. 어르신이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건강한 방향에 휠체어를 두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개인위생 관리로 올바른 것은 1. 손이 더러워 보여도 물로만 헹군다. 2. 손톱은 관리가 편하도록 길게 기른다.
3. 근무 중 오형되어도 복장은 그대로 착용한다. 4. 개인위생은 대상자 위주로만 관리한다. 5. 손과 복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5. 손과 복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약한 대상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므로 감염 예방과 신뢰 형성을 위해 본인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중 대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 이동변기 2. 안전 손잡이 3. 미끄럼 방지 매트 4. 배회 감지기 5. 목욕 의자 정답은 4. 배회 감지기. 배회 감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로 복지용구 분류상 대여 품목에 해당합니다.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1.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2. 대상자를 안아서 이동시킨다. 3. 전기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4. 상태를 질문한다. 5. 물을 뿌린다. 정답은 3. 전기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자가 대상자에게 무턱대고 접근하거나 신체를 만지면 구조자 또한 감전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전류를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정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높이를 낮추어 둔다. 2. 야간 조명을 끈다. 3.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는다. 4. 문턱을 그대로 둔다. 5. 욕실 손잡이는 필요 없다. 정답은 1. 침대 높이를 낮추어 둔다. 침대 높이가 낮으면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아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 시에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삼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음식은 가능한 딱딱하게 준비한다. 2.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게 한다. 4. 누운 자세에서 먹인다. 5. 빠르게 먹도록 돕는다. 정답은 2.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삼키는 근육에 힘이 약해진 대상자에게는 음식을 잘게 썰거나 갈아서 혹은 부드럽게 조리하여 목 넘김이 편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알맞은 것은 1. 좋아하는 음식만 제공한다. 2.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3. 염분 섭취를 늘린다. 4. 기름진 음식을 권장한다. 5. 단 음식을 자주 제공한다. 정답은 2.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노년기에는 소화기능과 흡수력이 저하되기 쉬우므로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류 보관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젖은 옷은 바로 보관한다.
2. 방충제를 여러 종류 함께 넣는다. 3. 방충제는 옷 위에 올려둔다. 4. 모직류는 방충제를 넣어 보관한다. 5. 모든 옷은 햇볕에 오래 말린다. 정답은 4. 모직류는 방충제를 넣어 보관한다. 모직이나 견직물과 같은 천연 섬유는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보관 시 반드시 방충제를 넣어 벌레에 의한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 유형은 대상자.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요. 요양보호사. 많이 힘드셨겠어요. 1. 설득. 2. 경청. 3. 감정의 공감. 4. 충고. 5. 질문. 정답은 3. 감정의 공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느끼는 힘듦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며 대상자의 마음에 깊이 동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라포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대화 기법입니다. 의사소통 시 바람직한 비언어적 행동은 1. 팔짱을 끼고 듣는다. 2. 시선을 피하며 말한다. 3.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대화한다. 4.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5.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 정답은 3.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대화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시선 맞춤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신뢰감과 존중의 태도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연속으로 한다. 2. 시끄러운 환경에서 말한다. 3. 그림이나 물건을 활용한다. 4. 빠르게 말한다. 5.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정답은 3. 그림이나 물건을 활용한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언어장애 대상자에게는 그림판, 문자판 혹은 실제 물건을 보여주며 의사소통하는 것이 사모 이해를 돕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보일 때 적절한 대처는 1. 큰 소리로 제지한다. 2. 억지로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혼자 두고 나온다. 5. 신체를 붙잡는다. 정답은 3.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대상자가 흥분하여 물건을 던질 때는 주변에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치우고 대상자를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여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한다. 2. 훔쳐갔다던 물건을 찾으면 잘못을 빌게 한다. 3. 시간과 장소는 혼란을 막기 위해 알려주지 않는다. 4. 치매 대상자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5.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정답은 5.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의심이나 망상이 있는 대상자는 주변 사람을 불신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신뢰관계,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해 대상자가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어 라고 말할 때 알맞은 반응은 1. 그런 일 없다고 말한다. 2. 화를 낸다. 3. 무시한다. 4. 어떤 물건인지 함께 확인한다. 5.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4. 어떤 물건인지 함께 확인한다. 졌다고 주장할 때 비난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대상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찾아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관계 유지에 가장 좋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식사 후에도 계속 식사를 요구할 때 적절한 말은 1. 아까 드셨어요. 2. 지금은 없어요. 3. 조금 있다가 준비해 드릴게요. 4. 그만 드세요. 5. 왜 자꾸 그러세요? 정답은 3. 조금 있다가 준비해 드릴게요. 사실을 잊었을 때 먹었다고 정면으로 부정하면 혼란이나 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준비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며 대상자를 안심시킨 뒤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침해 대상자와의 언어적 의사소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한다. 2. 함께 행동하며 안심시킨다. 3. 틀린 말을 바로잡는다. 4. 의심하면 무시한다. 5. 감정을 지적한다. 정답은 2. 함께 행동하며 안심시킨다. 침해 대상자는 언어 이해 능력이 저하되더라도 비언어적인 태도나 감정은 예민하게 느낍니다. 따라서 따뜻한 눈맞춤이나 신체 접촉을 병행하며 제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함께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치매 중기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징은 1. 의사표현이 거의 없다. 2. 물건이나 사람 이름을 잘 잊는다. 3. 언어 이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4. 항상 침묵한다. 5. 감정 표현이 없다. 정답은 2. 물건이나 사람 이름을 잘 잊는다. 치매 중기 단계에 접어들면 기억력 감퇴가 더욱 심해져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이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집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명 유지 2. 상태 악화 예방 3. 기도 확보 4. 응급상황 대처 5. 질병의 근본 치료 정답은 5. 질병의 근본 치료 응급처치는 의료인이 도착하기 전이나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시행하는 임시적인 처치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수행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도 화상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1. 피부가 약간 붉어진다. 2. 통증이 거의 없다. 3.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
4. 감각이 없다. 5. 피부 전층이 손상된다. 정답은 3.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 이도 화상은 피부의 겉면인 표피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포가 형성되는 것이며 신경 말단이 자극되어 통증이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고관절 골절이 의심될 때 올바른 행동은 1. 걸어보게 한다. 2.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시킨다. 3. 다리를 주무른다. 4. 찜질을 한다. 5. 자세를 자주 바꾼다. 정답은 2.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시킨다.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위를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이동시키면 부러진 뼈끝이 주변 근육, 혈관, 신경을 손상시키는 2차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안전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남은 약은 계속 복용한다. 2. 복용을 잊으면 2배로 먹는다. 3.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 차와 함께 복용한다. 5. 약은 임의로 쪼갠다. 정답은 3.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약물은 습기, 빛, 열에 의해 성분이 변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도 반복의 힘을 믿으세요. 문제는 반복해서 풀수록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정답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저와 함께 계속 달려가시죠. 여러분의 귀한 도전이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합격 파트너 인계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